지금 이제 둘이 만났다고, 푸틴하고 김정은 만났다고 난리인데, 네. 이제는 선물 받은 것 같고 더 난리예요. 근데 이거 코뿔소만큼이나 위험한 선물을 줬습니다. 오.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푸틴이 김정은에게 드론 6대와 드론 통제 시스템, 또 방탄복 등 군사용품들을 선물했습니다. 이 드론 6대 중에 5대는 자폭 드론이고요. 한 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정찰 드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선물은 줄 수 있는 거죠. 네, 온 사람한테 선물 주. 보통 그럴 때는 뭐 도자기를 주거나 네. 무슨 뭐 칼을 주거나 뭐 이런 거 골동품을 주거나 뭐 이런데 뜬금없이 현실적인 무기를 줬어요. 오, 네. 네. 아이 군사용품을. 뭐 저기 6대 정도 준 거 가지고 장난감으로 저기 요거 한번 가서 써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저기 가서 한번 먹어봐. 이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걸 거지. 갖고 와갖고 이제 정은이가 딸이랑 마당에서 이렇게 갖고 놀면 이게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줬단 얘기는 이거 갖고 가서 샘플로 연구해봐라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상 제작 기술을 건네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 근접 전투에서 효용성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장거리용이 아니에요. 근접 지원 내지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백병전을 벌여야 되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혔을 때에 굉장히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무기라는 거죠. 북극성님께서 개 목줄보다는 낫다고. 아, 당연하죠. 심지어 이름을 써서 줬어. 아니 찾아갈까봐. 야, 개 아빠 찾지 목걸이 마. 선물을 받아올 수가 있어. 그거 자랑해. 나 이번에 내 이름 박힌 개목줄 갖고 왔잖아. 그거 네가 차는 거야? 네 개가 차는 거야? 그럼 개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니까 내가 차야 되나? 아마 그 고민은 나중에 했을 텐데. 개 이름 써있어요, 개 이름. 개 이름 써있대요. 손잡이에 또 이름도 있어. 근데 아무튼 이 드론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드론 기술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또 왜 이런 것도 탑이야. 엄청난 수준의 기술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드론병들은 전부 다 하사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들을 안 쓰고 드론 부대를 하사관으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드론 부대 있는데 드론 부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수 지원을 위한 드론 부대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 사람들을 직업군인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 대표가 지원을 했다가 못 간 거거든. 아무나 뽑아주는 줄 알았는데 저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나름적으로 그 안에서 개량이라든지 훈련, 실용화를 엄청나게 해나갔고요. 사실상 지금 이 드론만으로도 일종의 이제 보초병이 필요 없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날아다니는 새 드론하고 걸어다니는 개 드론이 경비를 섭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돌아다닐 때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하고 밑에 걸어다니는 개가 둘이 합쳐가지고 같이 그걸 주고받으면서 주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개새가? 개새가. 디지털 개새가. 디지털 개새가. 그것도 AI 개새가 요거를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개새? 네. 심지어 이 개새들한테 저격총을 달아갖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쏴버릴 수 있는 저격용 드론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폭용 드론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쪽에 엄폐를 해 있는 그러니까 어디 토치카라든지 참호 안에 엄폐를 해 있는 애들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걸로 띠디디 해갖고 그리 날려보내서 쉽게 말해 슈루탄을 싣고 가는 거야 드론이. 가서 폭발을 해갖고 인명을 살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러한 드론들이 뜨고 날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수직 이착륙을 해서 이동 차량 같은 데에서 드론을 통제해서 날리거나 아니면 이제 항공모함 드론이라 그래갖고 큰 드론을 모체를 띄워갖고 그 안에서 이 자폭용 드론들을 한꺼번에 쫙 뿌려버리면
군인이 한 명도 안 가도 적의 산계에 있는 군인들을 다 찾아내갖고 폭사시킬 수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드론 능력 때문에 사실 기습적인 게릴라전이 불가한 수준의 전투력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다 옛날에 그 목함지뢰 사건 있었잖아요. 네.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 오는 사이에 와서 북한군이 지뢰를 놓고 와서 우리 사람들이 다쳤다. 근데 다이너마이트로 된 목함지뢰가 터졌는데 딱 한 사람만 발목만 다쳤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런 류의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폭 드론은 북한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술을 준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는 수직 이착용 정찰 드론을 줬어. 이건 뭐냐면 배나 열차나 자동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찰용 드론을 확보해 줌으로써 일종의 그 통제와 주변 경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화상 카메라 감지가 안 되는 특수복, 이거는 사실은 미국도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있는 그 군사작전들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라 그래갖고 사람의 체온을 추적해갖고 밤중이든 낮이든 사람이 있나 없나 이 엄폐를 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뚫어낼 수 있는, 이게 그거를 갖다 온도를 차단해갖고 사람으로 안 보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인간 스텔스 기술을 지금 제공을 한 거란 말이죠.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면 북한이 이거 갖고 어딜 가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가겠죠. 벨로루시를 가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오겠지만, 우리나라 전선에도 오겠지만, 결국은 앞으로 파병하게 될, 난 파병까지 간다고 봐요. 뭐 공식적이든 아니든. 북한이? 어쨌든 말씀드렸잖아. 이미 벌목공이라든지 노동자로 해가지고, 노동 인력들을 북한 안으로, 받는 데잖아요. 러시아로. 근데 얘네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벨로루시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삽 들고 왔는데, 삽 내려놓고 총 잡으면 얘들은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보내면서 무장을, 옵션을 붙여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북한군의 일종의 무장들을. 그러면 일단 뭐 전차로 할 수 있는 거, 뭐 미사일로 할 수 있는 걸 떠나서 개별적으로 백병전을 붙는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군하고 적용이 됐을 때 우리 아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없으면 일방적인 학살로 끝나요. 프레데터 대 인간의 싸움인 것 같아. 그냥 적외선으로 쭉 보고 사람 있으면 드론 띄워갖고 자폭으로 해서 없애든가 아니면 개새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저격해버리면 되니까 쉬워지는데 쟤들도 똑같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쪽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인 거거든.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선물로 준 거죠. 난 이거 줬어! 라고 해서 이걸 갖고 가갖고 앞마당에서 애완경처럼 갖고 놀거나 주석군 경호를 시키면 모르는데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북한식으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뒤로 이거 뒤에 한 컨테이너씩 막 이렇게 따로 은밀하게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애매한 게 이게 무기거래 하기만 해봐 막 이러고 있는데 줬어. 선물로 줬어. 선물로. 우리도 똑같잖아. 무기 지원하면 니네 한국 가만 안 둘 거. 빌려준 거야. 포탄만 그냥 빌려줬어. 나중에 받을 거야. 언제? 뭘로? 뭘로 진짜?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짓거리냐고요. 이걸 가지고 뭐 제소를 하니 어찌네 개소리 떨어봐야.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그러면 뭐 팔리는 번개탄은 전부 다 살상무기인가? 말 안 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는. 에휴,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될수록 군대 보낸 우리 아들들만 걱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제. 걱정이죠. 결국 윤석열 하나 때문에 지금 온 한반도 주변이 전쟁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무기 서로 교환하고 난리가 났어 이제. 우리만 죽어. 그러니까 저쪽은 뭐 서로 그런 느낌인 거지. 처음에 이제 물물장터를 열 때만 하더라도 네가 말할 게 뭐 있겠니?
라고 생각을 하고 뚜껑을 깔았는데 의외로 북한에서 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신이 났대요. 아, 나 이거 없던 건데? 네가 갖고 있었어? 야, 니는 어떻게 미제 반도체도 안 쓰고 트란지스터로 이런 걸 만들었니? 할 정도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우리나라 같이 똑똑한 기술자들이 있어가지고 없는 자원에 없는 부품을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게 이게 참, 난 북한을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참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비슷해요. 뭐가 없잖아요. 그럼 없는 가운데에서 또 딴 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 근데 그 능력이 남이나 북이나 다 너무나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이런 국가는 사실 없거든요. 대체로 그냥 없으면은 포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대체제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심지어 그 대체제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만든 것들이 아주 훌륭한 성능을 가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불가능한 걸 해내는 게 그렇지. 한민족인 거야. 우리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 저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서 왜 다른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거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됐지만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거기서 비껴난 거의 대부분 항상 예외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까 절망스럽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제 최근에 만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차하면 미국으로 갈 거다. 그래서 애들 미국에 학교 보내고 있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저런 얘기를 하고 대부분은 저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 나는 남아서 끝까지 싸울 거야. 내 나라 지킬 거야. 그냥 나는 뭐 어차피 딴 데 가고 싶은 데도 없어. 스스로의 라고 얘기를 조국과 했거든요. 스스로의 그 민족성을 포기하고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말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애국심을 가지고 또는 애정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나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 데서나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냥 하시고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교진- 저는 끝까지 그냥 남아서 싸우려고요. 저는 죽는 순간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유언으로 꼭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라고 유언 남기고 죽으려고요. 그래서, 예. 내가 하루를 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막 자주적으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냥 테크닉이니까. 뭐 근데 개인의 갑자기 선택이니까. 다니는 교회에 교주님이나 목사님이 시켰다고. 교주님은 사이비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돌려 깎은 공작 앞에 가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줏대 없이 하고 있으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하면 우리 교주님이 행복하실 거고 그게 나만의 행복이야.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깨우칠 때까지 그걸 그냥 기다려줘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다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인간들이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사실상 이 나라 안에는 정상적이고 나라 사랑하고 본인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훔쳐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투표를 조작해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전문성을 가진 애들이 쟤들인 거라서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을 당해왔지만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일 잔재 청산 못하고 독재 잔재 청산 못한 게 지금 우리한테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박멸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죽여버리려고요. 쫓아가서 한 놈 살려두지 않고 제가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다 죽일 것 거고요. 같아. 난 여차하면 난 무장투쟁도 할 거야. 체게바라처럼. 그러니까 저는 내 나라에서 내 발로 나갈 생각이 1도 없어요. 저도 내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네. 왜? 내 나라 난 끝까지 내가 지킬 거예요. 한때는 저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
왜냐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리셋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그 편협한 사고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안 되는 놈이 딴 나라 가서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예? 예. 지 홈그라운드에서도 못 이기는 축구가 원정 경기 가갖고 이길 수 있겠냐고요.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